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위임에 따라 마침내 남과 북이 마주 앉았습니다. 무려 25개월 만입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과 북한 측 대표단, 오늘 아침 9시 반이었죠. 군사 분계선을 넘어 평화의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불같은 강경파로 알려진 리선권 위원장의 화법. 예상대로 직설적이고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예상 외로 전향적이기도 했습니다. 추운데 어제 눈도 좀 내리고 그래서 되게 평양에서 내려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폭설도 많이 내리고 또 그런가 하면 강추위가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게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자연계의 날씨보다 이 북남 관계가 더 동결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각합니다. 자연이 춥든 어떻든 북남 대화와 관계 개선을 바라는 민심의 열망은 두텁게 얼어붙은 물처럼 올지도 식지도 않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 이번 순서부터는 강철한 북한전략센터 대표가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있습니까? 먼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남북 대화의 첫 마디, 어제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날씨로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날씨로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역시 날씨로 시작을 했고요. 과거에도 날씨 이야기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쾌청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날씨 이야기였습니다. 네,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MD를 넘을 때부터 상당히 조짐이 좋았습니다. 표정이요? 네, 우리 기자가 질문했죠.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회담이 참 잘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모두 발언을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일단 공산주의자로서 선전선동하고 또 우리 국민의 마음을 파고들겠는 그런 표현들을 몇 개 했었어요. 북한은 민심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민심이 어쩌고 해서 민심을 반영해서 이제 이렇게 회담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이거는 그 민심 자체가 북한의 민심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민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게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회담이 굉장히 잘 진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전체 회담을 하다가 수석 대표가 회담을 했죠. 그러고 나서 바로 공동 보도본 얘기가 나오더니 실무회담을 2번 한 다음에 바로 종료됐어요. 그런 거 봐서는 회담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고 조금 있으면 아마도 공동 합의문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무슨 얘기를 할지 특별히 하고 싶었다는 리선권 위원장, 의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조카가 있습니다. 설날에 만나는데 올해 자기가 대학 간다는 겁니다. 벌써 대학에 가? 그 조카가 2000년 6월 달에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걔는 벌써 18년이 됐구나. 이 대목에서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이 만나서 조카나 자식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혹시 들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 조카 대학 간 이야기를 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그 이유를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특별히 좋아하는 조카가 대학에 간다는
이 친밀한 화두를 꺼내든 리선권 위원장은요, 다시 한번 과거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그것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이어갔습니다. 장관 선생이 평창 올림픽부터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그 유년 시절에 숙개도 탔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통신이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고 불결한 게 없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되살린다면 회담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듣고 취재진도 깜짝 놀랐다고 해요. 이 조명균 장관이 어릴 때 스케이트 선수였다. 알고 계셨습니까, 허만섭 차장? 네, 저는 몰랐고요. 통일부 직원 중에도 얼마나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북측에서 조명균 그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그 연구를 좀 해서 네. 한 것 같고요. 그 회담 대표에 대한 상대 대표에 대한 어떤 그 개인사를 이야기함으로써 좀 친밀감을 이렇게 형성해서 회담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그런 그렇죠. 좋은 뜻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리선권 위원장의 저 말, 어린 시절을 자꾸 끄집어내고 이야기하는, 내가 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왔어. 이런 식의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통전부나 이제 북한의 대남 기관은 네. 대한민국의 모든 그 기관에 대한 조사를 다 하고 있죠. 네. 회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장관에 대한 조사를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분이 저렇게 말을 한 이유는 2000년대 그 6월 달에 그 김대중 정부 들어서 북한이 많은 지원을 했죠.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그때처럼 한번 해보자. 네. 그 옛날 추억을 꺼내면서 네. 그때로 한번 가보자는 뉘앙스를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군인 출신을 이렇게 내보낸 거 보니까 네. 사실 좋은 대안을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북한 내부는 굉장히 엄중한 시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군인 출신을 내보내서 좋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실제 내용은 이게 아닐 수가 있다. 아하. 이걸 아마 이제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옛날에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할 때 네네. 그 금강산, 그러니까 북한 그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서 육로로 그 금강산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갔는데 정말 북한에 담당하는 우리나라의 그 정보요원 같은 분들이 기자들 한 명 한 명의 신상까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아하. 저도 되게 깜짝 놀랐었던 그런 기억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강철한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측에서는 남한에서 누가 나올까? 그러니까 4명씩 지금 4대4로 만난 거잖아요. 네. 각각의 인적 사항 같은 것들 아마 미리 빠삭하게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 저 남북 회담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우리 시청자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집중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북한이란 나라가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듯이 어떤 그 굉장히 폐쇄적이고 네. 그 선전선동이 통하는 나라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뭔가 좀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 그런 것들을 짜고 저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닐까. 계산해서 나온 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리선권 위원장은 시종일관 여유 있는 미소와 우렁찬 목소리로 이 친근한 이야기들까지 서슴없이 전했는데 그간 전해져 왔던 이 리선권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네, 리선권은 일단 외모에서도 보면 굉장히 강직해 보이고 말하는 투가 투박하고 직선적이고 좀 다혈질이라고 하는 느낌이 서로 쟁점 사안이 대두가 되면 목청을 높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대화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계급은 낮지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누군가가 뒤에서 지원해 주는 듯한 그걸 믿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죠. 조금 전에 리선권 위원장이 왜 대학 간 조카 얘기를 꺼냈는지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대학에 들어갔다는 리선권 위원장의 조카 2000년 6월에 태어났습니다. 2000년 6월 기억하십니까?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던 바로 그때입니다. 리선권 위원장 이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 내용. 그러니까 2000년 6월 이때 조카가 태어났는데 이때가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던 그때가 아니냐라는 것을 애둘러서 암시하는 말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2000년도 6월 달에 남북한 간에 그렇게 화해 무드가 벌어져서 그렇게 거기 6.15 공동선언에서만 따랐으면은 남북한 관계가 굉장히 진전됐을 텐데 말은 이렇게 안 했지만 남로선 니들 때문에 진전이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만 그건 안 했어요. 안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일단 6.15 남북 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 안 돼서 현재 남북 관계가 동결됐다. 이렇게 굉장히 그 얼음장까지 찾았다.
앞으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개선하고 화해 협력으로 발전시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조명군 통일부 장관의 유년 시절 추억, 평창 올림픽을 화두로 한 남북 고위급 회담의 이 성원으로 이어졌는데요. 리성건 위원장 고위급 회담이 잘 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회담 형식 얘기를 꺼내들었습니다. 회담 형식 문제입니다. 기대도 큰 것만큼 우리 측에서는 저리 공개를 해서 어민족이 전달되면 어딘가 하는 그런 그 견해입니다. 통상 관례대로 그 회담을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그저 명백한 거는 민심의 기대가 큰 것만큼 우리 회담을 투명성 있게 북한함이 얼마나 지금 진지하게 놀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 이게 보여지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리성건 위원장은 모두 발언으로 남북 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리성건 위원장을 직접 만나봤던 인사는요, 리성건 위원장의 친밀한 모습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김정은의 통큰 결단과 큰 배려와 시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천심이라고 하는 걸로 포장을 했지만 그렇게 이제 회담에 나와서 원래의 리선권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한 그런 말투와 표현을 했지만 앞으로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이 안 되거나 그런 상황이 된다면 원래 리선권의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지요. 바로 아까 강철환 대표께서 지적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은 저렇게 하고 있지만 뭔가 상황이 틀어지면 확 달라질 거다. 그 부분을 지적했죠. 예, 그러니까 통정부에 두 개의 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 이제 그 김양권하고 맹경이가 같은 이제 일반 그 전략 라인이 있고 그 김양권 이후에 들어온 이제 김명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인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분은 이제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그 대한민국 정부한테 1차로 이제 평창 가는 거 보여주고 네. 두 번째 이제 이산가족까지 해준다고 하게 되면 만약 대한민국 뭘 줄 수 있냐 이걸 나올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제일 받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개성공단하고 이제 북랑산 관광을 다시 할 수 있냐. 이게 뚫리면 중국을 압박을 풀 수가 있고 국제 제재를 갖다 이제 와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요구했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이 해답이 사실 진짜인데 그건 거의 뭐 북한이 핵 포기하라는 것과 그러니까 같은 거죠. 우리도 기성공단이 할 수 없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북한이 다 주는데 뭘 줄래? 이 나올 때가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선건이 회담 전 장면을 갖다가 우리 언론에 공개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자들 불러다가 투명하게 하자 이렇게 그러면 얘기했죠. 만약에 북한에도 똑같이 전부 다 공개되면 우리도 하죠. 아, 그렇죠. 근데 자기들은 안 하고 우리만 해서 우리 국민들을 다 보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네가 왜 핵무기를 보유했나? 우리가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한반도가 안정이 됐다. 전쟁이 안 일어난다. 이런 주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현재 남북한 관계가 경색됐는데 이게 남조선 책임인데 우리가 이걸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도 그래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북한이 원래 요구했던 모든 선전선동을 다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조명현 장관이 잘 막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예측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담과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기점으로 북한이 이 기회를 선전의 장으로 이용할 것이다. 모두 예측을 했었는데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어떤 부분이었어요? 그렇게 그 내용을 공개하자고 하면 우리 쪽에서 왜 그걸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개해서 그냥 같이. 조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비공개로 하되 일정 부분 뒷부분에는 다 공개를 하자라고 또 이야기를 했죠. 근데 뭐 북쪽에서 먼저 매스컴을 활용해서 그렇게 다 보여주자고 하면은 그걸 못 따라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북한 주민들한테 전부 다 이 장면이 공개되면 같이 하죠. 북한은 전혀 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만 보러 그러면 자기가 선전하는 것 같다 우리 국민 다 드러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근데 이제 북한과 남한이 같이 회담에서 서로 논쟁하는 모습을 보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